네,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정용철이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또 인성을 기르고 또 요즘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어떤 학폭 폭력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교육기부 사업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육기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이런 분야인데요. 아마도 교육의 마지막 방점은 배워서 남에게 베풀고 함께 나누는 걸로 완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교육기부 사업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지만 현장을 가서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의 형태가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교육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거의 가장 핵심이 어떤 과도한 경쟁과 그 순서를 1등부터 꼴등까지 매기는 이런 교육 형태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역사를 87점 받는 걸 어떻게 재냐는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역사를 잘 알고 좋아하는 거를 밝히면 되는 거지, 그거를 87.3과 83.72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1등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 미만까지의 점수를 우리가 재려고 노력을 하고, 학생들은 그 재는 거에 맞춰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을 하고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뭐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성이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을 교육하는 거에 가장 핵심인데, 기존의 학교 컬처에서는, 학교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못 해오다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눈을 뜨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요. 올림픽이 이제 막 끝나서 올림픽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 제가 가장 기쁘게 보았던 것은, 예전에 은메달 따고 울던 이런 모습에서 은메달로 너무나 행복한 얼굴들을 보여줬고요. 선수들이 이제 자기가 참여하는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축제를 잘 즐기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특히 뭐 김연아 선수도 그랬지만 이규혁 선수나 다른 선수들도 이제는 메달에 그렇게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 연연하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모두 쏟아온 이 선수들은 그걸 놓고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숙이 이제 가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걸 들여다보면 운동과 스포츠와 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어떤 덕의 수준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어떤 단서가 보여지는 거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인성을 기를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는 벌써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굉장히 한 2000여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제 믿음은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대 스포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서 안타까운 점인데, 그 이유는 어떤 경쟁과, 아까 얘기했던 경쟁과 그다음 자본, 또 여러 가지 어떤 매스미디어에서 몰고 가는 어떤 그런 선정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선수들이 올바로 자기 인격을 형성하면서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운 문화였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변화해야 되고, 제대로 원래 스포츠의 본질을 찾아내면 아마도 스포츠를 통한 인성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포츠 멘토링이라는 그 분야가 사실은 해외에서는 꽤 오랫동안 특히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야구를 좋아했던 아버지가 자기가 쓰던 글러브를 들고 나가서 아장아장 거는 아이들한테 공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그런 기억들을 쌓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게 스포츠 멘토링인데요.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인간관계의 끈을 만들고 그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스포츠의 기술을 가리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스포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룰에 승복하고 그 다음에 이기되 굉장히 겸손하게 이길 수 있고 예전에 야구할 때 홈런 친 선수 19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라운드를 돌았어요. 그 투수한테 미안해서. 지금은 팔쩍팔쩍 뛰면서 자기를 과시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스포츠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면서 이런 것들을 멘토링을 통해서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골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축구, 야구 지금 한국에서 지금 막 시작한 스포츠 멘토링은 처음에 이제 축구를 가지고 예스 사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배드민턴, 뭐 줄넘기, 뭐 아니면 수영, 뭐 이런 식으로 폭넓게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함께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고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걸 통해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고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번 교육 기부 사업에 연결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스포츠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 시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겹치는데 학교가 즐거워야 돼요. 학교가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은데 그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그 어떤 단서가 어디 있냐면 토요일 날 아이들이 만나서 자기들끼리 축구를 하고 뛰어노는 거는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도 애들이 눈 뜨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평일에 학교에 가면 같은 장소인데 같은 학교라는 공간인데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 보여지는 거죠. 그럼 평일에 가서 이 아이들이 만나는 그 공간과 토요일 날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운동을 하면서 풀어내는 어떤 이런 공간과의 그 차이를 잘 들여다보면 학교가 즐겁기 위해서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체육 수업을 막 무조건 많이 늘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체육 수업도 예전처럼 뭐 제식 훈련하고 줄 세워가지고 뭐 이런 체육 수업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고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그 능력이 맞닿았을 때 이기고 지는 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떻게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킬지에 고민을 해보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도전해보고 이런 것들을 잘 조장을 해주면 굉장히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가면 이렇게 즐거운 일들이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특히 청소년들은 그냥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들끼리 너무 즐겁게 잘 지내요. 그거를 우리가 억지로 뭘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가 아이들을 학교랑 점점 멀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 부분들을 좀 기성세대들이 계속 조심하고 줄 세우기, 그다음에 경쟁주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빼내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 품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까를 고민하면 교육 기부라는 어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 학교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교육 기부의 제일 핵심은 기부거든요. 기부는 영어로 기부잖아요. 준다는 건데 배워서 남 주냐라고 예전에 많이 물어봤는데 정말로 배워서 남 줘야 돼요. 왜냐하면 줌으로써 그 배움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많은 수가 아니지만 차차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사회는 지금 가장 불행한 나라에서 좀 학생 성취도는 탑 3에 늘 들어가지만 이 아이들의 행복도나 청소년 자살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어떤 이런 오명들을 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기구가 더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빅토르1이 왜 러시아에 갔겠어요? 그런 일들이 그냥 빅토리 안의 문제가 아니고요. 빅토르1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시간과 그 고통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것. 단지 그냥 빙상협회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틀에서 운동하기 싫어하는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만들어 왔다는 거죠. 러시아 가서 너무 마음 편하게 운동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 될까? 안현 선수가 돌아와서 기부하고 쇼트 스케이팅 스케이팅 가르치면서 그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아는 저는 밴쿠버 때 벌써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김연아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밴쿠버에 금메달 타는 거를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모티베이션도 있고 거기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와서 그걸 획득을 난 다음에 저는 이번 소치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이 선수로서의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한 2년을 끌었어요. 나와야 되지 않겠냐. 꼭 나와달라. 근데 계속 본인으로서는 올림픽 한 번 금메달 따고 자기의 정말 인생의 성취를 이룬 이 선수가 한 번 더 메달 따서 금메달 따는 게 뭐 그리 안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밀어붙여서 이번에 금메달을 못 땄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은메달을 땄죠. 근데 그 행복한 은메달의 뒤에 있는 이 선수의 아픔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 선수가 사실은 4년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4년을 통해서 김연아가 금메달은 아니지만 또 다른 분야의 성취를 이룬 거죠. 선수로서, 올림피안으로서 승부의 메달 색깔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만큼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정말 너무 자신 있게 잘 보여줬어요. 그런 성숙이나 정말 winning with grace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우아하게 이길 수 있고 우아하게 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게 김연아 선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스케이트로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 국민에게 기쁨은 주지 않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또 이런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이런 인생들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 게 제가 예전에 그 쇼트트랙 처음 정식 종목 채택될 당시 금메달 땄던 이준호 선수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선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금메달 따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너희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잘하는 도대체 너희 선수가 몇 명이냐 그랬는데 40명 정도 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전체에서 40명이 쇼트트랙 선수였대요. 근데 이 40명에서 금메달 2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놀라지 않더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안 놀랄까 했더니 얘는 그 팀이 40명이라는 식으로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런 열악하고 힘든 조건에서 아이스링크 하나 없는 여기서 김연아 같은 선수가 나오고 정말 대단한 성취를 이룬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그런 분야에서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이 있다면 그늘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늘들이 우리 사회에 늘 팽배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아마 김연아 사건과 같이 관련돼서 이런 댓글이나 악플이나 이런 걸로 그 그림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글로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명암이 있는 거죠. 그 어두운 쪽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고 지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계속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해요. 특히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청소년들인데 이 아이들의 카톡을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김연아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그런 얘기하면서 그 러시아 선수에 대한 정말 아이들끼리 하는 그 단어들이
근데 이제 언어 폭력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 아이가 저는 앞으로 자라나서 세계인의 한 명으로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그렇게 자라나는 걸 바라는데 지금 이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있던 우리가 보여준 것들이 너무나 국가주의나 우리 것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박질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이걸 배운 아이들이 굉장히 과도한 애국심을 표현하는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스포츠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선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선을 넘어섰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예전에 아마 축구 하시던 심은선 해설위원이 업사이드 스위스전이라 할 때 업사이드도 아니다. 이거 업사이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국에 못 돌아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톤 오너가 그때 뺏겼다고 김동성 사건 있을 때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50대 50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다. 근데 해설하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안 하죠. 직접 물어보면 너 미쳤니? 그 얘기를 어떻게 하니? 내가 이거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사실은 감정보다는 자꾸 막 이렇게 김연아 너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광고 하지 말고 좀 더 어떤 이런 그거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될 때가 되지 않나. 근데 스포츠가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준 어떤 그런 좋은 레슨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에서 보다 나은 수준의 운동선수가 되거나 보다 나은 수준의 법률가가 되거나 보다 나은 수준의 작가가 되거나 뭔가 있죠. 그 순간 뭐가 일어나는지가 보통 다른 필드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스포츠는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스포츠를 통해서 내가 늘어난 것들, 몸으로 느껴서 그것들이 숙성돼서 스킬로, 기술로 나오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눈앞에 보면 그냥 둘 대놓고 뛰게 하면 이기는 편 얼마나 더 이기나 이런 식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목표를 다가가기 위해서 세계 1위라가 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인 거죠. 근데 거기에 착안을 한다면 모든 운동이 굉장히 교육적인 도구가 되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암벽 등반을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암벽 등반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내 몸이 무겁구나. 그죠? 네. 손가락 하나에 내 몸을 지탱할 때 바둥바둥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중력의 힘을 느끼고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잡고 있다가 다음으로 가려면 이걸 발을 띄고 한순간 더 넓은 데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발을 띄는 용기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 발을 안 띄고서는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앉아서 암벽 등반하고 뭘 배웠니? 하니까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까지만 하고 올라가지 마. 지금 안전장치 없으니까 여기까지 10번 올라가는 거 했는데 요 10번까지 다 한 아이들이 다 물어보면 10이면 10. 처음엔 어렵지만 중간까지 올라왔을 때 더 올라가고 싶은 욕심을 느꼈대요. 근데 그 마음을 집어내서 너가 가는 모든 인생에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하는 것들에 그 순간에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올라가다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네. 어떤 그런 덕목들을 그 암벽 등반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한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다 나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스포츠를 통한 인성 교육도 제가 틀을 만들어 놓고 니네 이걸 통해서 이걸 배워 이게 아니고요. 제가 던져주고 이걸 통해서 뭘 배웠니 알려줘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수영장 데려가서 물에 빠뜨려 보고 다시 나온 다음에 저는 야,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했더니 저는 공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그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스포츠가 널려 있어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학교로 끌고 들어와서 이거를 학생들을 통해서 배움의 도구로 사용하느냐는 저희들 몫이죠. 저희들의 상상력과 어떤 이런 노력과 또 이런 교육기부 같은 이런 일들이 모여져서 굉장히 풍성한 스포츠 문화와 또 교육의 어떤 그런 시작을 지금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능성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스포츠를 통한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어떤 이런 스포츠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수업을 지난 학기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즐겼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학생들이 그 책 제가 지금 여기 서져 있는 책들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다 그 스포츠와 어떤 서사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한 책들인데 각 종목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뭐 스포츠 소설도 있고요. 스포츠 만화, 뭐 슬램덩크 보면 그 안에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많은 재미들이 안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를 공유하고 또 감동을 주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스포츠 아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술이죠. 그 야구를 좋아하는 젊은 시인이 야구에 대해서 쓴 이야기인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야구를 갖고 어떤 정도의 생각을 하는지 번트에 대해서 이 친구가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번트는 공을 달래야 한다. 자신을 숙여야 한다. 주자를 살려야 한다. 파울 라인을 살펴야 한다. 주위를 배려해야 한다. 조용하면서 굳건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야 한다.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 그걸 줄여서 번트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트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은 야구선들이 연습하지만 그 안에서 아무도 못 보는 이 시인은 그걸 보고 이걸 말로 풀어내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는 나라가 올림픽에서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세계 5위를 했다고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세계 5위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우리가 이룬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스포츠 강국이고 스포츠 이 세계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내려면 이런 스포츠 문화들, 스포츠와 스토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면 정말 스포츠 강국이 되겠죠. 여러분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정말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권리이자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일 수 있는 이 행복을 놓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